아, 동그란 눈으로 보시면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제가 연구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또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잘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중3반 그 특목자 사고반을 담당하고 있고, 이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키워주셔서 아이들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넬트도 막 1% 2명 나오고 막 그래서 잘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교재는 수능 특강 이거 영어이고요. 보통 한 챕터나 두 챕터를 나가는데 학부모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다 끝낼 수 있는 거 맞냐? 그래가지고 두 챕터씩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과제를 내주면요. 예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할 단원의 단어를 암기해오고 그거는 이제 단어 시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할 단원을 문제를 미리 풀어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수업은 책에다 하지는 않고 이렇게 수업용 자료를 따로 나눠줘가지고 좀 더 필기하기 좋게 여기다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수업한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럼 전지문을 다 하냐, 전문항을 다 하진 않고요. 숙제 검사를 할 때 한 단원에 뭐 한 6문제, 많아야 6문제, 5문제 이러기 때문에 답을 머리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검사하면서 대충 어떤 문항이 많이 틀리는구나 할 때도 있고, 두 단원을 숙제를 내주는 경우는 2교시 때 독해를 진행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채점을 미리 받거나 제가 하거나 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요. 뭐가 틀렸나? 그래서 틀린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라도 틀린 건 다 하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 맞은 문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아요. 했었는데 집에 가서 얘기했대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루하다고.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여기에다 하고 나면 숙제는 여기다가 수업 들은 내용을 옮겨 적어 오는 게 복습 숙제예요. 한번 리마인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로 갈 건데, 보통은 이 요양문 단원에서 지금 다른 거보다도 이 문항을 압도적으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보통은 요양문부터 읽고 가는데 얘는 그냥 지문부터 바로 들어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the basic reason for 요게 이렇게 전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양해해 주시고, 자,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증가하는 opportunity cost 뭐죠? 기회 비용. 자, 기회 비용이 증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some resources and skills. 자, and로 연결했으니까 결국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자원이나 기술, 즉 자원이 cannot be easily adapted. 자, 쉽게 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From their current uses. 그들이 현재 사용되는 그 쓰임으로부터 to alternative uses. 네, 대안적인 새로운 쓰임으로 쉽게 조정될 수 없는 것이 기회비용 증가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중학생이기 때문에 구문을 좀 보면서 가고 있고요. 자, 처음에 등장했던 얘기가 기회비용이 증가인데요. 비용이 증가하는 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 이유가 자원이, 여기 너무 진지하게 봐. 자원이 어떻대? 쉽게, 그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대. 뭐가 안 되냐면 adapt, 조정이 안 된대. 뭐에서 뭐로? 자, 원래였던 A에서 새로운 B로 조정이 안 된다. 이게 기회비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3번 문장부터가 예시이기 때문에 주제나 어떤 일반적인 주요한 내용은 그 앞에서 다 진술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용 살짝 정리를 하고 갈 건데, 다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 봤더니 어떠한 자원이, 자, 조정이 돼요. 어떻게? 하나의 쓰임에서 다른 쓰임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게 잘 된대요? 안 된대요? 겠나? easily, 그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면, 그리고 자, 구문 잠깐 보면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시고, 뭐 나왔어요 지금?
더비 잘했죠. 자, 그래서 더비 주어 동사 이렇게 가 주셔야 되고요. 자, 종속절에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꼭다리 붙은 SV 쓰고 있고 주절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상품을 더 많이 네가 생산을 할수록 더 많이 너는 강요받을 수가 밖에 없대요.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캔나벗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employ inputs. 자, 투입물을 employ 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 employ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오, 똑똑해. 자, 사람이면 고용하다, 사물이면 그냥 사용하다로 이해하시면 좋죠. 자, 어떤 투입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입물들은 뒤에서 다시 꾸며요. are relatively more suitable, 더 적합하대요. for producing other goods, 그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만드는데 더 적합한 그런 투입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수능 지문은 이 두 번째 문장은 앞문장과 연결지어서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혹시 겹치는 개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투입물이라는 얘기는 앞에 나왔어. 뭐로 나왔지? 투입물?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 바로 resource로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put 이렇게 한번 써놓고 갈게요.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이번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정말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상품을 만들 때 다른 데 적합한 투입물을 들여.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좋지 않아. 즉 이걸 하는데 적합한 걸 여기다 들이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의미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낮은 수준의 식량 산출이 필요할 때, 투입물에 대조되는, 투입물에 그 매칭되는 개념으로 아웃풋 나왔구나, 아웃풋 예시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낮은 수준의 식량 생산에 있어서 additional increases in food output, 자, 추가적으로 식량의 산출량을 늘리는 것은 can be obtained, 이루어질 수 있대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 방법을 나타낼 때 보통 by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쓰죠. 자, by switching, 바꿈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짜 carpenter, 뭐한 사람? 목수들을 뭐하는 것으로부터? 집 짓는 것으로부터 뭐로 바꿔요? 네, 식량을 만드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식량 생산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시에서 일반 진술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뭐가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나온 carpenter, 이 사람의 노동력을 쓰잖아.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지? 자, 얘는 사실 그치, resource, input, 투입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쓰임이 있었어. 거기서 새로운 쓰임으로 간다고 했잖아. 이 목수들을 원래 뭐에다 써먹었어? 그치, making shelter. 그치, 집 짓는데 썼단 말이야.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쓰임, 식량 생산으로 바꿔놓은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요, 이게 저는 눈에 걸리거든요. From A에서 B로 라는 개념이 우리 지금 처음 만났어요. 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도 있었어요. 여기 from A to B. 그리고 색깔도 딱딱 매칭이 되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스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adapt 된다는 말은, adapt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조정하다, 뭐 각색하다, 적응시키다로 알고 있고 하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adapt 한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치, 잘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바로 adapt가 스위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대표님 저 좀 더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예시 한번 잡아볼게요. 목수라는 자원을 스위치 했어. 어디에서 어디로? 집 만드는 데서 음식을
생산하는 쪽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쪽으로 스위치했다는 거지. 아직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왔지만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더 많은 식량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이 일꾼들인데 어떤 일꾼들이야? 말 참 어렵게 해놨습니다. 레스가 나오면 그냥 X로 이해하시면 돼요. 적합하지 않은, 뭐 하는데? 식량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괜찮아. 뭐 모든 게 좋을 순 없지. 자, 식량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자, eat east, 즉 뭐냐면 걔네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놓냐고. 아까부터 목수 농부 이러면 되지. 자, 식량 생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즉 이 집 만드는 걸 잘하는, 누굴 말하는 거야? 아까부터 말했던 목수들을 말하는 거죠. 요 사람들을 쭉 이게 같은 말이야. 그지? 목수들. 이 목수들이 이 평소에도 이랬나요? 저한테만 일어나요 지금. 이 목수들이 must be released, 풀려나야 돼. 어디서? 본인들이 원래 하던 일인 집 짓기로부터 풀려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네, 식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은 얘기죠. 사실 더 이상 집 짓기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뭐로 간다? 식량 생산으로 간다. 다른 일을 하게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같은 얘기란 말이야. 같은 얘기인데 왜 however로 연결됐지? 왜? 왜냐면 여기서는 논지 전체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전제 조건이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얘랑 얘만 대조하는 거거든요. 약간 음식이 더 늘어날 때, 식량 생산이 약간 늘어날 때랑 훨씬 더 늘어날 때, 이거만 지금 대조야.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바꾸지 않아요. 요즘 수능 지문이 연결어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뒤집어지는 거야. 뭐 예시야, 예시 전이 주제야.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틀리게끔 자꾸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어 하나만 보고 주제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숙달된 목수는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 초짜 목수를 데려다가 농사 지었을 때보다 집을 너무 잘 지어서 며칠 일하면 집 지어갖고 막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목수를 데려다 농사 짓는 건 좋겠어, 나쁘겠어? 좀 안 좋겠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숙달된 목수는 be good at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놓은 거죠. 잘합니다. 집 짓는 걸 잘해요. 그러나 이 초짜 목수는요. 뭐는 굉장히 못해요? 농사는 굉장히 못 지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가 없거든요. 뭐가 없죠? 이 훈련과 기술을 받지 못했어요. 갖고 있지 못해요. 어디에 필요한? In that occupation. 그 직업에 필요한. 자, 그 직업이 뭐겠어? 어떤 직업? 목수가 어떤 직업의 기술은 부족해? 이 농사 짓는 농부의 직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은 부족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 중딩들이니까 일단 여기에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수업 중단해야겠다. 진짜 왜 이래.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 구가 후치수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가끔 나와주는데 렉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가 부족하다. 뭐뭐를이 아니라 뭐뭐가 부족하다라서 타동사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와줘야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이 바꿔 쓴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말이 어디 있어? Bad farmers legs 여기 있죠. 부정적이야. 농사는 못 짓더라. 이건 마치 저를 요리사로 써먹는 거랑 같은 얘기죠.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보면 목수가 자원이었고 원래 쓰임인 집짓기에서 식량 생산으로 쓰임을 바꿨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따라서 using the skilled carpenter 집 잘 짓는 목수를 to farm 농사 짓는 데 쓰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 다음 단수동사 올 거예요. 자, results in 다음에 결과 나오죠. 어떤 결과를 낳냐면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비용이라는 결과를 낳는데요. 뭐보다 초짜 목수를 농사 짓는 데 쓰는 것보다 그렇겠지? 집 잘 짓는 애를 데려다가 농사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숙달돼 있을수록 더 기회비용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우리 비교 대상은 일치해야 돼서 이렇게 동명사 비교했으면 뒤에도 동명사 와줘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 자,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units of food. 추가적인 단위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뭐 어렵게 얘기해놨는데요. 즉, 쌀을 1톤, 2톤 이렇게 유닛별로 더 생산을 하는 것은 becomes increasingly progressively 같아. 점점 더라고 해석하면 돼요. 점점 더 비싸져요. 이렇게 점점 더라는 변화의 개념을 가진 부사가 나왔으니까 as를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 뭐함에 따라? 자, 점점 더 초짜 또 어렵게 말하네. 야, 초짜 농부가 누구 말하는 거야? 농사 못 짓는 애 누구밖에 없었어 지금. 맞아. 자, 점점 더 목수들이 그래. 농사는 못 짓고 이 목수 일은 잘하는 이런 목수들, 결론적으로 목수들, 나쁜 짐은 진짜 결론적으로 목수들이 convert to farming, 이 농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비용이 커진다라는 부정적인 결과 그대로 나왔고요. 뭐가 어떻게 될 때? 이 목수라는 자원이 다른 쓰임으로 식량 생산이라는 쓰임으로 전환이 될 때. 자, 뭐뭐로 했어. 그럼 A에서 B로잖아. 맞지? 그러니까 to 일단 위에서 본 것 같아. 그리고 누구랑 같이 쓰였어? 누구랑 같이 쓰였지? From A to B였죠. 그래서 from shelter making 이 사실상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집짓기에서 농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였던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from A to B랑 연결되면서 위에 있었던 어떤 동사랑 사실상 또 같은 말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지. 여기 adapt가 switch로 연결됐고 또 switch랑 같은 말이 convert로 이렇게 세 개 연결이 됐던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from to 여러분도 네모쳐 있기를 바래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본 거야. 봤더니만 여기가 예시니까 그 전에 주제문 대강 있을 것 같아. 1번 정도에 A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 풀던 그 패턴으로. 그래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나왔지? 그지? 언제 증가하냐면 자, 어려울 때 어렵다는 개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Not easily로 나왔죠. 여기 위에 보여요? Not easily. 그래서 똑똑쟁이들은 이걸 연결을 시킵니다. challenging. 어렵다. Not easy. 이렇게 쓰면서 이러면서 자, 뭐가 어렵냐면 어댑트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서 어댑트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댑트의 사전적 동의어로 뭐가 굉장히 익숙해요? A의 보기를 보시면 adapt, adjust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adjust를 너무 많이 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자,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 adapt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자, 그렇죠. 여기 들어갈 세 가지 말을 결국 적어보면 adapt이자 switch이자 잘못 썼죠. convert였죠. 그럼 이 세 개의 단어를 다 내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시다? 그치, shift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B를 보면 또 풀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근데 너무 그냥 확신을 가지고 adjust를 골라가지고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게임 new uses 이건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new uses 이거는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resources and skills. resources and skills가 여기 나오고 이게 어디로? 대안적인 사용으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안적인 사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new uses, 새로운 사용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리고 뒤에 문제 여기 그리고 잠깐 볼게요. 아까 어렵다고 한 거. 그럼 우리 친구들아, 네가 어떤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너는 다른 데 적합한, 즉 어디에 적합했어? 농사였어? 집짓기였어? 집짓기. 그럼 여기서 다르다는 건 새로운 거야? 원래야. 헷갈려. 원래 다르다고 하면 새로운 거라고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생각이. 근데 집짓기를 말하는 거니까 원래 쓰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current uses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읽어볼게요. 그리고 producing more of a good, 어떤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건 식량 같은, 자, 그것은 필요로 한대요. 이 투입물을 사용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그럼 방금 전에 읽었던 거 그대로 여기 나왔죠. 그죠? 자, 여기 그대로 producing other goods.
for other goods 나왔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more suitable과 연결되면서 more suitable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appropriate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줬고요. 네, 지금 제가 수능 지문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형광펜 연결돼.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여기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from to가 나왔을 때 위에서도 from to가 나왔는데 를 기억해요. 그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일단 여기 이제 분석본 그 뭐지? 긴장돼서 제가 건너뛰었어요. 지금 A 다음에 B 다음에 C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C로 갔어요. 자, 일단 이거 분석본 요새 뭐 클로드로 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읽어보면 내용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 드릴게요. 처음부터 드리면 저는 그 좀 쉬운 거 있죠. 쉬운 단원 대입하기나 아니면 내용일치 문제도 숙제 내주고 그거를 해설해 줄 수 없을 땐 그냥 분석본을 주고 혼자 공부해서 책에 옮겨오라고 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고레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가 이제 해설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가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걸 같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거. 요게 세 문장이 나왔어요. From A to B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세 문장이 나왔는데 처음에 adapt라는 모호한 단어를 썼다가 이 대꾸를 통해서 이 의미가 이 의미였구나 라고 좀 더 의미가 구체화가 됐잖아요. 이게 수사법, 그러니까 글을 전개하는 방식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걸 4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글을 이렇게 쓰는 거야. 글의 전개 방식 중 하나야. 근데 너무 많은 수능 지문이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모호한 어휘 의미를 고정시켜준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팁이죠. 사실 낯선 어휘가 나오면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곳을 찾아라.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구조를 끼고 다른 데 있어가지고 갖다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공감한 다음에 또 읽어보면 이해가 너무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공감한 다음에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애들 눈에 안 보인다. 그 생각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아마 교육 쪽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워킹 메모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즉, 지금 보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앞전에 봤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전에 읽은 것이 머리에 있어야 지금 읽는 게 그거랑 같은 얘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워킹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길러주는 거는 결국은 뭐 이 한 번의 수업이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이게 고등 때 끝났대요. 고등 때 끝났어. 고등은 사실 거의 안 변한대요. 워킹 메모리 자체가. 그래서 지연 실장님이 저랑 방을 같이 쓰니까 저한테 며칠 전에 원장님 고등부 가르치실 때랑 중등부 가르치실 때 얼굴이 너무 다르세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수업 준비가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끌면 끄는 대로 애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고등부는 루틴이 안 잡혀요. 루틴이 도무지 스며들지가 않아. 애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등부는 루틴이 딱 잡히니까 애들이 이렇게 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지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 워킹 메모리 자체가 중등 때까지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때는 이거 자체, 어떤 이 컨텐츠의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거 자체를 길러준다, 워킹 메모리 자체를 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고등 때는 길러지지 않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만큼의 워킹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썰인데 워킹 메모리를 기르는 게임으로 길러봤는데 그 게임만 잘했대요.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거를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언어학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 단지 영어 과목이 아니라 애들의 어떤 이런 뇌기능 자체를 길러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독해량 좀 길러줘야 되고, 네. 학습량을 충분히 가져가 줘야 이 토대가 제대로 잡힙니다. 고등부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굉장히 조금 바뀌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네한테 인지 부하를 줄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패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거를 준비하다가. 그리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는 워킹 메모리 발달을 지원해주고 고등부는 효율적으로 하게 해준다. 그래서 고등부 수업은 사실 수사법,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업이 많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수능 지문 자체는 여기저기에 서로를 가리키는 말들이 산포돼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짜여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잡으려면 결국은 죄송해요. 수업하다 딴 얘기 죄송합니다.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세 분만 의견 있을까요? 서주생님 의견 내시고 그 다음 상대, 그 다음 지목해주세요. 제가 수업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저는 뭐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장쌤이 약간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애들이 잘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필기 복습 과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들을 때는 제가 하는 말인데 네가 내랑 하니까 됐지, 네가 집에서 혼자 뭐 아니야, 이런 말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가져가서 똑같이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좋았던 게, 저는 사실 고등부 수업을 좀 더 많이 했었어서 선생님 그 잡아주실 때 비교, 대조 이렇게 플로우 잡아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저기에 보면은 쉘터와 푸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각화 잡아주시는 부분이 애들이 논리 구조를 잡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비교 글이구나, 얘네 차이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신 프린트에서 문제 해결 팁, 그걸 또 전체적인 플로우랑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 팁에 대해서 이걸 애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반복 학습하면은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목해주세요. 네, 좀 마주세요. 일단 제가 좀 가르치고 있는 SP에서 3명이 지금 원장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내신 대비 하는 동안 그 친구들은 원장님이랑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 넬트에서 너무 압도적 차이가 나는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확실히 내신 대비 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고등 콘텐츠를 지속하는 게 얼마나 본인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서 저도 사실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져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지금 그 건은혜가 맞아요. 수업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모고에서 보통 하우에버리 역접이라서 앞뒤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 갑자기 하우에버리 있어도 순접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해설하면서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하우에버리인데 역접인 것 같지? 하면서 사실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서 그거를 원장님 연구 수업으로 약간 컨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속도감은 되게 빠른데 집중도는 엄청 높고, 그래서 뭔가 지적으로 재밌는 수업이다. 약간 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진짜 상위권 아이들이
그것도 시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듣기에 아주 최적화된 수업이구나. 애들이 진짜 재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재밌는 수업 듣고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그래요. 성적도 다 오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지윤 쌤이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갖고 애들 자체가 건강해. 탐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탐구심을 사실 채워준다는 게 상위권 애들한테 사실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 사실 이 지문 딱 처음 받아서 봤을 때 사실 1번 문장 보고 바로 답을 찾았는데 근데 답을 찾았는데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서 중간에 탁 하고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와서 그게 애들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너무 참고할 게 많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애들은 다 4번을 골라왔지. 제가 잘못 갔어. 선생님 다음 지목 해주세요. 마지막. 사랑쌤이요. 선생님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딕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중이 처음부터 좀 잘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어휘 연계 잘 찾아주시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같은 색깔로 찾아주시고 다른 어휘인데도 다 이렇게 이건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찾아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잘 따라올 것 같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아마 신규 선생님들 순서로 배정돼 있던데 모르고 계셨죠? 네. 파이팅입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뭐요? 저기 앉아도 되죠? 네. 중등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중3 학생